어느 날 맥주를 마시다가 결성된 팀이 있습니다. 이들은 언제든지 종이처럼 잘 찢어지고 불에 녹는 플라스틱처럼 뭉쳐지곤 합니다. 종류별로 나누어 버린 쓰레기 따위를 거두어가는 분리수거처럼 서로의 자리로 흩어졌다가 순식간에 다시 뭉치기도 합니다. 각자의 물성에 어울리는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서 재미있는 일을 도모해 보려는 움직임으로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져도 사는 팀 분리수거입니다. 지금 들은 소개는 문학 동인팀 분리수거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학의 소리를 듣고 전하는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입니다. 저는 오다영입니다. 788회 1부는 너 내 동료가 되라로 꾸며집니다. 너 내 동료가 되라는 동인, 포럼 등 작가 간의 우정과 교류를 기반으로 전개된 창작 활동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팀 분리수거에서 활동하는 임지은, 김은지 시인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두 분 나와주셨는데 소개 한 번씩 부탁드려요. 먼저 지은 시인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여름에 세 번째 시집 이 시는 누워있고 일어날 생각을 안 한다를 발간하고 조금 더 당당하게 누워있을 수 있게 된 시 쓰는 임지은이라고 합니다. 네, 은지 시인님. 안녕하세요. 아직 그렇게 당당하게 누워있지는 못하지만 저는 2024년 노원 더숲 상주 작가로 활동하고 있고 팟캐스트 책방 중독자로 활동 중인 시 쓰는 김은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스튜디오에 한 분의 게스트분만 항상 모시다가 처음으로 이제 저는 두 분의 게스트를 처음 모셔봐요. 꽉 차서 너무 좋네요. 너무 그냥 앞에 계시는 것만으로 든든함이 있어서 오늘 제가 할 게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소개를 해주셨는데 제가 그래도 양력을 조금 읽어드리면 임지은 시인님은 2015년 문학과 사회 신인상을 통해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고요. 시집 무구함과 소보로, 때때로 캥거루, 그리고 이 시는 누워있고 일어날 생각을 안 한다를 이번에 출간하셨습니다. 김은지 시인님은 2016년 실천문학 신인상 시부문에 당선되며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고요. 시집 책방에서 빗소리를 들었다, 고구마와 고마워는 두 글자나 같네, 여름 외투, 아주 커다란 잔에 맥주 마시기가 있으십니다. 네, 분리수거라는 문학 동인팀의 대표 두 분으로 나오셨어요. 네 분 중에 두 분이신 건데요. 너네 동료가 되라라는 저희 문장의 소리 코너 제목을 처음에 들으셨을 때 어떠셨나요? 이거 되게 유명한 말이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저희가 유명한 작품에서 이 문장을 따와서 꼭 말해보고 싶었는데 이 코너를 지금 처음 꾸려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발음으로 이제 처음으로 해보는데 저는 이걸 꼭 하고 싶었거든요. 유계영 이제 PD님께서 이 제목을 지어주시면서 가제다, 이제 바꿀 것이다 했지만 모두의 열렬한 지지로 이제 너 내 동료가 되라라는 말처럼 함께 이제 교류도 하고 문학적인 어떤 그 이야기도 나누면서 함께 활동을 하는 분들을 모셔보는 코너인데요. 분리수거에 관해서 조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임지은 시인님께서 한번 말씀을. 네, 분리수거는 이제 저희 둘뿐만이 아니라 한현희 시인과 강혜빈 시인까지 해서 4명이서 꾸려가는 팀인데요. 각자 맡고 있는 특정 사물이 있어요. 네. 그래서 분리수거 용품으로 주로 분리되는 종이, 유리, 캔, 플라스틱, 이렇게 각자 물성의 캐릭터를 가지고 시를 이야기하는 모임인데 저희가 주로 했던 일은 이제 낭독회였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 기간에 낭독회를 못하게 되면서 이게 지면 발표라던가 아니면은 저희끼리 이제 거의 모임이 결성되고 한참 후에 비밀시 모임 같은 것들을 운영을 저희끼리 해보고 있어요. 비밀시라는 건 뭘까요? 그게 그냥 저희끼리 시를 쓰고 저희끼리 돌려보는 거예요. 외부의 비밀인 거군요. 우리끼리는 알지만. 네. 근데 결국
다른 분들이 니네 시모임 한다며 하면서 다들 아시고 다른 분들도 이렇게 나름 그런 모임을 결성하시더라고요. 아, 비밀리에 여기저기 네. 있는 점조직이었군요. 네. 제가 이제 분리수거 팀께서 보내주신 이제 자료를 미리 조금 받아봐서 보니까 그 비밀시 모임 너무 공공연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지은 시들을 시집을 모두 쏙쏙들이 실으셨는데 어떻게 비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셨을까요? 그러시다면 이 유리, 종이, 캔, 플라스틱 너무 귀여워요. 누구의 아이디어로 처음에 이 분리수거와 각자의 닉네임이 생겼을까요? 누구랄 것 없이 네. 저희가 낭독회를 하기로 한 거는 확정이었는데 네. 어떤 테마로 어떻게 할까 하고 꾸릴 때 정말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골고루 지분이 똑같이 아이디어를 같이 짠 것 같아요. 우리가 원래 분리수거였던 것처럼. 네, 그때 뭐 여러 이름들이 나왔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시하고 거리가 있는 듯한 제목이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때 누가 분리수거라고 했는데 딱 듣자마자 너무 힙한 거예요. 네. 그리고 분리수거라고 이름이 지어지니까는 그럼 거기 재활용품으로 우리 캐릭터를 정하면 되겠네. 약간 이런 식으로 저희가 뭐든 다 쉽게 가는 편이거든요. 네, 이게 쉽게 가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까지 지속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되게 좋은 팁을 벌써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쉬워야 한다. 쉬워야 오래 지속된다. 네, 그런 말씀 해주셨고요. 그러면 두 분이 대표로 나오셨지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두 분에 대한 소개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 한번 강혜빈, 한현희 시인님에 대해서도 한번 청취자분들께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시를 쓸 때 시인을 각자 생각해서 쓴 시도 있는데 그 시들이 마침 시집에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강혜빈 시인으로 쓴 시가 있는데 네. 그게 이 시는 누워있고 일어날 생각을 안 한다에 들어있는 기본값이라는 시예요. 네. 그래서 강혜빈 시인을 시로 쓴다고 생각했을 때 강혜빈 시인을 이제 뭐 다른 사물이나 뭐 이런 거에 은유해서 쓸 수도 있었겠지만은 그냥 저 혼자 강혜빈을 시에 출연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게 강혜빈 시인과 제가 이제 만나는 이야기를 시로 썼는데 네. 다른 분들이 진짜 만난 줄 아시더라고요. 시에서의 내용인데. 네, 근데 만나지 않고 그냥 쓴 건데 강혜빈 시인이 이게 프로 엔잡러여서 되게 여러 가지 일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인이고 사진가고 이제 대학원생이고 네. 또 학원 강사도 하고 약간 이런 일을 되게 많이 활동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예, 조금 덜 열심히 살아도 되는 세상이 오면 좋지 않을까라는 식의 시를 썼는데 네, 강혜빈 시인은 그런 분이고 네. 저희 팀에서 좀 섬세하고 좀 아름다워서 유리를 네. 맡고 계십니다. 그 어떤 물성을 그래도 자신의 어떤 특성에 맞춰서 좀 이렇게 매칭을 하셨던 거군요. 섬세하고 아름다워서 아유, 강혜빈 씨. 그럼요. 저 그냥 쉽게 손들어서 정하신 게 아닐까. 종이, 플라스틱 이렇게 한 게 아닐까 했는데 되게 멋진 이유가 있군요. 네. 그렇다면 한현희 씨는 어떠실까요? 한현희 시인은 캔을 맡고 계세요. 네. 그래서 다시 거의 재활용 가장 잘 잘 될 되는. 것 같은 지점에서 조금 자부심을 느끼시는 것 같고 그 물성을 정해주면은 네. 그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네. 저는 종이라고 하니까 조금 물이 무서워지고 어머. 그래서 저희가 한 번은 물성을 한번 바꿔야 되지 않냐. 이거 너무 거기에 맞춰서 하게 된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플라스틱이어서 되게 죄 짓는 기분이거든요. 늘 네. 존재 자체가 네, 지금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어서. 어쩜 좋아요. 이런 말을 들었는데 그 다음 주에는 플라스틱이 너무너무 필요한 순간들이 네.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럼 또 되게 고마워지더라고요. 세상에 플라스틱을 보면 이제 임지은 씨님이 네, 떠오르고 그 정도의 지경에 저희가 이르셨군요. 너무 자주 활동을 하지 않는 게 이 네. 지점에서 조금 자유로워지려고 잠시 쉬고 또 다시 재미있게 활동하고 하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현희 시인님은 희귀종 눈물 귀신버섯이라는 시집 이후에 연희와 민현이라고 네. 시집을 또 네, 얼마 전에 우장 시집. 출간하셔가지고 네. 바쁘게 활동하고 계시고 너
나의 동료가 되라였나요? 네, 너 내 동료가 되라. 예상에 아마 민현 시인을 비롯한 다음 동인으로 폄이 언젠가 나올 것 같은데 네. 저희랑 친하게 비슷하게 활동하고 있는 네. 주민현 시인이랑 같이 우정 시집을 내서 네 되게 열심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아, 그러시군요. 근데 제가- 한윤희 시인이 네. 캔이 된 거는 사실 네. 그분이 맥주를 좋아하시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술이 바로 캔하고 연결돼서 되게 고민 없이 정해졌던 기억이 있어요. 세상에. 그러면 캔을 맡으셨을 수도 아, 있겠네요. 제가요? 저는 지금 신분 세탁 중이라서요. 네, 옛날입니다. 제가 이 분리수거 네 분을 다 좀 예전부터 뵀었는데 한 자리에서 뵌 적은 없는 거하고 좀 따로따로 뵀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 모였을 때 어떤 느낌일까 이게 좀 상상이 좀 안 되긴 했었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다 개성이 강하신데 한 팀으로서 같이 모여있을 때 어떤 느낌일까 했는데 좀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런 네 가지 물성을 가진 분들이 모여서 비밀시 모임을 하고 낭독회를 준비하셨던 거군요. 그래서 분리수거 팀이 함께 재미있는 일을 이제 도모해보자고 마음먹었을 때 이제 이 논의 끝에 이름이 나온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누가 말했는지 모르게 분리수거 이름이 나왔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이 이름을 가지고 나왔을 때 한 첫 낭독회 때 이 이름을 처음 밝혔을 때 반응들, 주변의 반응이 어땠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제 제이분들이시라면 저는 아니, 미리 말씀해 아니. 주시면 좋아요. 왜냐면 아니, 지금 막 대답을 하려고 했는데. 이런 경우가 흔합니다. 네. 반응은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귀여워하셨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무슨 일일까 막. 저희가 첫 시집을 내기도 전에 팀을 결성한 거여서 네, 이렇게 처음 낭독회를 이제 지구불시착이라는 서점에서 할 때 아직 저희를 아는 분이 과연 누가 있을까, 많은 분이 오시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두려움이 있었지만은 네. 네, 근데 일단은 그쵸, 분리수거 저희가 귀엽기 때문에 네. 귀여운 게 좀 용서가 되잖아요. 네. 그러셨군요. 아, 저는 하도 분리수거라는 이 팀에 대한 이미지가 저한테 박혀 있어서 그런지 시집이 나오기 전에 미리 결성됐다는 걸 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면 시집이 나오기도 전에 유리, 막 종이, 플라스틱으로 네. 먼저 이름을 강요했어요. 이렇게 이해하시라고. 좋네요. 정말 아이돌 그룹처럼 미리 한번 보여주신 후에 그럼 시집을 내신 건데 놀랍게도 그 후에 시집들을 굉장히 활발히 내고 계셔서 임지은 씨님은 앞에 이 서문에서도 말했지만 세 번째 시집을 낸 시인이 되셨고요. 아우, 여기 네, 네 번째. 중견이세요. 네 번을 내시고. 어떻게 그렇게 네 번째와 뭐 우정 시집까지 하면 더 많은 저서들이 있으시잖아요. 뭐 순식간에 이런 많은 책들을 내셨는데 이번에는 좀 두 분이 비슷한 시기에 시집을 내게 되셨어요. 네. 같이 시집을 내면 좀 좋잖아요. 네. 친한 친구와 같이 되면 혹시 이렇게 시기를 노리셨던 것인지 우연히 겹치게 되신 건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계획적인 인간이 되지 못해서 저는 출간 날짜가 조금 자꾸 뒤로 밀리고 그리고 김은지 씨는 출간 날짜가 조금 앞당겨져가지고 그게 딱 진짜 거의 일주일 차이로 나왔던 것 같아요. 진짜 약간 자석처럼 좀 앞으로 뒤로 밀리고 앞으로 좀 당겨져서 그렇다면 네. 이번에 나온 신간 시집에 대한 소개도 약간 들어보고 싶은데 한 번씩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해온 답이 있어가지고 네네, 좋습니다. 그 임지은 시인이랑 시집이 같은 날 나왔다고 해도 될 정도로 뭐 온라인 그 서점에 나온 날짜는 다를 수도 있는데 거의 신기할 정도로 같이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문장에서 우리 섭외되고 우다영 소설가님의 작품을 읽었는데 거기 태초의 선함을 따르면에 나오는 시간 감각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임지은 씨랑 저랑 지금 되게 오래 친구거든요. 네. 근데 이런 일이 자꾸 패턴, 거기 소설에 나오는 패턴처럼 계속 일어나서 제가 이번 낭독회 때도 같이 낭독회를 했거든요. 네. 그 얘기를 했어요. 네. 이 소설을 읽었더니 우리가 이 낭독회를 시집이 나와서 한 게 아니라 이 낭독회를 같이 하기 위해서 그 시집이 나온 것 같다. 약간 다르게 인지가 된다. 근데 오늘도 또 출연을 세상에. 같이 했잖아요. 제가 수저를 하나 얹었네요.
근데 약간 조금 언니는 계속 저를 시를 쓰게 하고 꾸준히 하게 만들어주는 약간 구원자 포지션에 있는 게 아닐까. 제가 좀 구원해낸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런가요? 언니 주변에. 구원자시군요. 아, 한둘이 네. 아닌가요? 제가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쓰면서 야 니네도 써야지 너도 써야지 이러니까는 조금 쓰라니까 쓰는 것도 있지만 언니 근처에 등단자가 속출하고 오. 상 받는 사람이 속출해요. 세상에 이게 좀 기운이 있으신가 봐요. 기운과 에너지가. 그 이 약발은 다 떨어졌고 아, 약발이 네, 떨어진 것 같고 처음에 제가 2015년에 등단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은지도 16년에 하고 또 다른 친구도 소설로 등단을 하고 이런 식으로 물고가 트이듯이 네. 다들 되니까는 야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기운적인 게 있는 걸까요? 아니면 막 닥달을 좀 너 써야지 막 이러시니까 이제 그것도 현실적인 그것도 있어요. 둘 다가 존재하는 저한테 걸까요? 약간 정신 차리게 해주는 말을 좀 많이 했어요. 너무나 생산적인 관계. 제가 등단이 너무 지난한 과정이니까 네. 이거를 투고를 하지 말아볼까 이런 생각했어요. 네. 근데 언니가 그러면 네 마음을 알겠다. 근데 작품 보내보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러니까 바라지 않고 보내보면은 또 시도 쓰게 되고 좋지 않겠냐.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고 또 계속 보내게 됐었거든요. 약간 이해를 하지만 어떤 그 앞으로 나아가도록 엄마의 가르침처럼. 그렇죠.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는 너무 뭐라 그러지 선생님 같다 이랬는데 이 돌아보니까 나한테 꼭 필요한 말을 계속 해주는 자리에 있구나. 그러신 분이셨군요. 그런 분이 플라스틱이십니다. 네. 꼭 필요한 죄책감을 들게 하지만 꼭 필요한 플라스틱. 네. 근데 진짜 그런 관계가 정말 중요한 게 어떤 때는 이게 현실성이 있는 것으로 만들어준 어떤 사람? 말? 네. 이런 게 있잖아요. 맞아요. 이 사람이 진짜 이게 진짜라고 믿고 있는 한 사람만 있어도 모두가 이제 이게 실현되는 어떤 상황이 있는데 역시. 그런 분이셨군요. 플라스틱. 네. 맞아요. 다시 되게 한번. 구체적으로 그려졌어요. 네. 그러시군요. 근데 두 분 시즌 얘기는 안 해주시고. 그러니까 네. 왜 제가 먼저 할까요? 네네. 시즌 얘기를? 이번 시즌이요? 네. 제가 써왔어요. 네네. 서 있던 사람은 누워 있고 싶게 만들고 누워 있던 사람은 벌떡 일어나게 만드는 시집인데요. 예, 일단 시가 무척 좋고요. 그리고 좀 다른 시 제가 다르다고 그냥 우기고 있는데 난 좀 다른 거 읽어보고 싶어 뭐 새로움을 느껴보고 싶어 라면은 꼭 저의 시집을 읽어보시기를 권하는데요. 저는 나중에 이제 해설을 받고 알았는데 제가 당연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창피했거든요. 당연한 얘기를 왜 하고 있지? 근데 당연한 것들을 당연하지 않게 바라보게 만드는 힘이 있는 시라고 좋게 포장해 주셔서 네, 그래서 다 읽으면은 이상한 위로를 받으실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투표하겠습니다. 네, 저도 제가 한 표, 여기 벌써 세 표. 네. 네, 저도 적어왔어요. 네. 네, 아주 커다란 잔의 맥주 마시기는 적어온 게 조금 쑥스럽네요. 애도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추모할 수 없는 세계에서 아침에 뜨는 해와 집 가까이에 있는 나무를 계속 확인하기. 이렇게 소개해서 지원 사업에 좀 야심차게 소개를 해야 지원 사업에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열심히 썼던 소개를 이렇게 한 번 더 써먹을 수 있어요. 지금 처음 들어가지고 이거 무슨 소리라는 거지 하고 했는데 역시 지원 사업에 뽑히는 된 이유가 있다. 네. 정말 제가 이게 사실 저희 방송에
고정 질문이에요. 이번에 나온 작품을 한번 소개해 주세요. 라고 가볍게 드리는데 가장 야심찬 두 분 소개를 제가 오늘 듣고 너무 웃기다. 앞으로 나오신 분들도 좀 분발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이번에 이제 이 비슷한 시기에 나온 이 두 시집을 여름에 함께 하며 두 시집이 다르면서도 이 같이 분리수거 활동을 하면서 그 비밀시 모임을 하면서 시들이 어떤 연관성을 가진 것들을 제가 같이 읽으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거의 친구들이에요, 지금 저의. 그래서 오늘 이 시들을 쓰신 시인분들을 모셔서 너무 기쁘고요. 이 두 시집의 분리수거가 이제 8개월 동안 함께한 비밀시 모임에서 쓴 시들이 많이 들어있다고 하셨는데 이 비밀시 모임에 관해 아까 해주신 얘기를 조금 더 보충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저희가 이제 시인을 대상으로 쓴 시가 있어서 이제 당연히 강혜빈 시인 거 들어갔고 한현희 시인도 들어가 있는데 아쉽지만 김은지 시인이 들어간 시는 시집에 실지 못해서 은지가 왜 난 없어? 그래서 그 시를 제가 다시 열심히 잘 살려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팀으로 활동을 하면서 문학주간에 되게 많이 참여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 영상으로 저희가 시를 쓰는 것을 찍었는데 그때 쓴 시가 식물원에서 쓰는 동물원 시랑 저는 이제 덕수궁에 왔다가 들어가진 않고 그러니까 직접 그 공간을 가서 겪어보고 이제 즉흥으로 쓰는 거였는데 근데 사실 제가 즉흥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미리 써가지고, 네. 어차피 장소는 거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네, 직접 다들 이제. 이거 밝혀도 되는 얘기인가요? 그럼요. 저는 항상 준비를 하는 사람이라서. 네네. 네, 그래서 즉흥이 어려워서 미리 써갔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주로 시를 쓸 때 단어를 그냥 이번에는 이 단어, 로 하고 자유롭게 시쓰기를 많이 해서 저희가 이제 주제어를 던져준 네. 시들이 많은데 저는 이제 인형이란 주제를 그러니까 제가 인형을 썼으면 시에 인형이 나오지 않아요. 네. 제가 인형이란 주제를 받고 반려돌이라는 시를 네. 썼거든요. 그러면은 돌을 인형으로 생각하나? 라고 할 텐데 인형이 영어로 돌이잖아요. 네. 그래서 반려돌을 썼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제어를 정해주면은 저는 그거를 그대로 하는 것보다 뭔가 비틀고 좀 다르게 보는 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초능력으로 시를 쓰자고 했을 때도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초능력은 뭐 시간 멈추기, 뭐 공간 이동 이런 거잖아요. 그럼 아니야, 나는 니체를 나의 초능력으로 만들겠어라고 해서 초능력이 니체라는 시를 또 썼고 그 외에 이제 평이한 주제로 뭐 저녁 식사나 크리스마스 같은 것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시를 읽어보면은 저녁 식사 시인데 저녁 식사는 안 하는 게 좋다. 라거나 아니면 크리스마스 주제인데 크리스마스 주제로 된 시를 쓰기 싫다. 라던가 이런 식의 좀 그런 걸 써서 근데 막상 그때그때 쓸 때는 몰랐거든요. 네. 근데 시집으로 묶어보니까는 내가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구나. 나 왜 이러지?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비밀시 모임이 그래도 굉장히 나에 대해 알게 되는 어떤 모임이 되었겠네요. 네, 이게 시집을 한 권 낼 때마다 네. 저는 되게 저를 객관화하고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두 번째 시집 때도 유머가 있다고 그래서 내가 웃긴가? 나 안 웃겼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내가 유머가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그때 알았거든요. 그래서 시집을 이제 낼 때마다 새로운 저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세 번째나 알게 되셔서 이번에 창피합니다. 은지 시인님까지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네네. 그 비밀시 모임이 어떠셨나요? 은지 시인님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주제를 잡았을 때 저는 조금 민망하고 움찔했어요. 네. 예를 들어 임지은 시인에 대해서 쓰라고 네. 이렇게 했는데 심지어 저에 대해서 쓴다고 할 때는 막 좀 떨리더라고요. 네. 뭐 어떻게 쓰실지. 근데 그 막상 이런 식으로 제가 생각지 못한 주제를 주시면 한 번쯤 임지은 시인이 어떤 사람이지? 나한테 어떤 이미지나 장면으로 남아있지? 이런 거를 생각해 보게 되고 그게 싫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혼자서 되게 막 아련해지고 그리고 다
되게 성실하세요. 네. 제가 성실하다는 소리를 좀 듣는 편인데도 이분들은 막 폭주 기관차 가가지고 제가 외국에 있는데도 외국에서 뭐 톡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호주에 갔는데 애플 망고를 보는데도 네. 빨리 과일에 대한 시를 빨리 올려라. 이래서 네. 옆에 있는 애플 망고로 시를 써가지고 그때 쓴 시를 보면은 그 분리수거가 계속 돼야 돼서 씻었던 그 시공간이 다 생각이 나고 또 되게 에너지를 많이 받는 그런 단톡방입니다. 정말 에너지틱한 모임이군요. 아까 쉽게 가야 오래 간다고 하셨는데 기본적인 쉬움의 리미티드가 조금 맞아요. 높으신 게 아닌가. 저는 이제 이 시제들을 미리 한번 저희에게 보내주셔서 어떤 시제로 어떤 시들을 쓰셨는지 제가 비교해가면서 읽어서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해주신 시들이 다 떠올라서 너무 재밌어. 반려들, 그 심장 모양 그 과일. 근데 이게 모두 닭달에 의한 애플망고. 나는 그 인형 나오는 거 싫어. 그러니까 절대 쓰지 않았을 주제인데 이렇게 쓰라고 하니까는 쓰게 돼서 시의 세계가 넓어졌나? 라고 그냥 생각해봅니다. 매번 이런 100일장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맞아요. 주제 뭐 단어나 사진이 딱 정해지면 이걸 정하는 사람은 돌아가면서 정하는 걸까요? 그런 편이에요. 그 약간 뭐라 그러지? 이렇게 지금 내가 말해야 되는 것 같은 눈치 이런 것들이 좀 비슷비슷해요. 그때 정하지 않고 일단 8개를 한꺼번에 정해놓은 에너지틱하네. 일단 8개를 한꺼번에 정했던 것 같아요. 그랬구나. 네. 그때 이제 세상에. 저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준비하는 타입이라서 8개를 알고 있어야 시를 8개를 동시에 시작해서 쓸 수 있거든요. 남자역학적으로 쓰시나 봐요. 여기에도 존재, 저기에도 존재. 네, 한 채널 한 8, 9개 띄워놓고 쓰기 때문에. 이게 혹시 그 이번 주까지 공유할 시는 이거야 하고 각자 써서 공유를 하나요? 아니면 한 자리에 가둬두고 원래는 모두 한꺼번에 쓰나요? 시를. 네. 그냥 저희가 다 되게 멀리 따로따로 살아서 네. 예, 그냥 단톡방에 올려서 읽고 단톡방에 이제 서로 읽은 소감을 올리는 방식으로. 그렇군요. 분리수거의 거의 이 모든 에너지는 단톡방에서 폭발하고 있었다. 그 비밀 시모임 끝나고서는 아무 대화가 없어요. 그래야지 사실은 오래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힘을 강약으로 조절을 해야. 네.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 주제에 이제 각자 그 본인들이 들어가는 게 전 너무 재밌더라고요. 심지어 자기가 당첨되면 자기도 그 시를 네. 써야 하는 것이. 네. 너무 재미있어서 뭐야 이렇게 다 다르게 쓰는 게 너무 신기하고 제가 알았던 한현희 시인도 다른 분이 되고 강혜빈 시인도 다른 분이 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우다영으로 어떤 시를 딱 썼을 때 우다영은 만족을 했을까요? 그 이제 각자의 분들이 이 만족을 엄청 하시는 편들인지 아니면 이게 뭐야 내가 이래 어떤 반응들이 주로 나올까요? 단톡방이다 보니까는 네. 원래 오해하기가 쉽잖아요. 네. 이렇게 말로 하면은 뉘앙스나 이렇게 느낌으로 전해지는 게 있는데 단톡방에는 일단 좋은 말만 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 여러 동인의 팁을 많이 전해주고 계시는데요. 이런 모임에서 나온 시들이 시집에 엮여서 나오는 게 정말 재미있는 과정 그리고 좀 부러운 과정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마감을 계속 만드는 것인데 이렇게 즐겁게 글을 쓸 수 있었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앞선 이제 단어와 사진으로 시 쓰기도 하셨다고 했는데 그 작업량이 확실히 늘었을 것 같아요. 이제 각자의 마감들이 따로 있을 텐데 이 모임에서 쓰는 시도 플러스가 되신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를테면 한현이라는 주제로 종이 김은지 시인은 언니가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그리고 플라스틱 임지윤 시인은 산책이라는 제목으로 시를 쓰셨는데요. 두 분이 어떤 다른 방식으로 뻗어나갔는지 이제 좀 구체적으로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께 좀 한번 구체적으로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뻗어나가셨을까요? 저는 이제 한현희 시인을 생각을 했을 때 한현희 시인이 좋아하는 것들이 좀 분명하고 또 책을 또 특히 좋아하고 사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한현희 시인의 여러 면모, 그러니까 초록색을 좋아하고
고양이를 키우고 뭐 쇼컷 머리를 하고 있고 또 체크 무늬를 좋아하거든요. 네. 이런 것들로 그런 요소들로 만든 책들을 모아놓으면 한년이라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사실 그 시에 본인만 알지 한년이라는 이름은 들어가지 않아서 이게 한년이 시인을 주제로 쓴 건가는 이제 모를 수 있겠지만은 이제 저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로 한년이 시인을 표현을 했는데 네. 예, 그게 좋아하는 게 많아서 가능한 거였고요. 저는 좋아하는 게 없는 타입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저를 대상으로 한다면 그런 식의 시는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시의 시를 제가 썼잖아요. 면은이라는 네, 시가 면은. 임지은 시인이 좋아하거나 뭐 이렇게요. 그게 과거에 관심을 절었어. 계속 과거라고 자꾸 연기하고 싶어 하시는데 과거의 모습이라도 그런 식으로 제가 쓰기도 했고 한년희 시인이 주제였을 때 저는 이제 한년희 시인이 시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고양이다라는 상상으로 조금 가볍게 재밌게 써봤어요. 발표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네. 네 발표했더니 또 시로 보이더라고요. 시집이 물성이 가지고 있는 약간 작품으로 보이게 해주는 그게 있으니까 아, 시집의 덕으로. 거기에 기대서 조금 네. 자신감을 갖고 근데 조금 마음껏 쓴 게 있어가지고 네. 장난스럽게 네. 완성한 시입니다. 저는 그 두 시를 들은 다음부터 이제 한현희 시인님은 고양이시고요. 체크하면 한현희 시인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네, 반복은 체크의 어머니였나요? 그쵸. 아, 네. 한현희 시인님이 체크를 좋아하실까요? 네. 그다음에 체크로 이렇게 도배를 한번 그다음에 해주셨는데 이렇게 좋아하시나? 이렇게 이렇게 애정 가득하게 그 한 사람을 이렇게 한번 훑어보고 뚫어보고 이런 과정이 정말 재미있을 것 같았고 네. 이제 나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적어놨어요. 어머 완성해서 그러면 비밀로 저랑만 그게 벌써 임지은 씨님은 이제 일정을 마치 비간자처럼 8개씩 짜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다다음 주쯤? 갑자기 드는 궁금함이 이 어떤 열정의 그 정도가 네 분 중에 이제 1, 2, 3, 4위가 있을 것 같은데 세상에. 근데 몇 위신가요, 임지은 씨님은? 회장입니다. 오늘 아무도 회장이라고 지칭하지 않았는데 1위 분께서 오늘 자리를 해주셨군요. 대표로 나오셔서. 이번에 그 문장의 소리에 이어서 저희가 작가 스테이지에 준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선정 그 작성자 임지은 씨 원래 저희가 일을 쉽게 한다는 게 한 사람이 모든 일을 도맡아 하지 않고 원래 이거 서류 담당은 한년희 시인이었거든요. 늘 서류 쓰던 사람이 잘 쓰니까는 그랬는데 이제 예기치 않게 그날 내야 되는데 안 된다고 하셔갖고 제가 그냥 급하게 써서 회장님은 언제든 이제 어느 가능하다. 물성으로도 한 번씩 가서 무슨 일이든 누워있기 때문에 뭐 일어나서 쓰면 됩니다. 혹시 아실지 모르지만 제가 정말 누워 있거든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세상에. 전 누워서 쓸 수 있는 아이템이란 아이템은 다 샀어요. 근데 네. 저는 누우면 가장 큰 문제점이 잔다는 거거든요. 안 주무시죠. 네. 그러니까 이래서 안 돼. 그래서 제가 누워 있는 거에 되게 위험한 그게 전 자거든요. 항상 누워 있으면 더 이상 안 자더라고요. 평소에 이렇게 누워 있으면. 그래서 이제 앞선 소개에서도 이제 잠깐 언급했지만 그 맥주를 마시다가 팀이 결성되었다고 하셨는데 원래부터 네 분이 친하셨던 건지 어떻게 친분이 만들어지신 건지 좀 궁금해요. 일단 두 분은 어떻게 친해지셨을까요? 저희는 대학교 때 제가 전과를 하고 2학년으로 이제 문창과를 해서 왔는데 그때 중국어과 학생이지만 문창과 수업을 듣고 있었어요. 은지가. 그래서 제 조만간 왠지 전과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3학년 때 결국 전과를 해서 그래서 학교를 이제 같이 다녔던 사이입니다.
그때부터 약간 끌어당김 같은 게 좀 있으셨을까요? 네. 이미 좀 작용을 하고 계셨나 네. 봐요. 카리스마가 그럼 전과를 하는데도 약간의 그 네네, 맞습니다. 도움을 주시나? 오. 아닌 것 같은데. 뭐 궁금한 거 있을 때마다 뭐 시험 어떻게 치냐, 전과 할 만하냐, 대학원 들어갈 만하냐 하면 항상 언니한테 물어봤어. 네. 하지만 제가 말한 대로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지은 씨님이 어떤 그 블랙홀 같은 그 힘의 중력에 따라서 동글동글 둘이 분이 거의 붙으신 똑같은 표정이고 그때도 첫 인상이 뒤에 나오지만 보자마자 최신의 트렌디한 머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옷도 착장도 지금처럼 항상 신경을 쓰는 사람이었는데 밝고 귀엽고 차이점이라면은 저한테 반말을 써라. 저는 그때 존댓말이 편한 사람이었어요. 네. 근데 반말을 쓰라고요? 했는데 좀 설득력 있게 말씀하셔서 제가 반말 쓰는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오. 근데 언니는 이제는 반말을 못 쓰세요. 왜죠? 모르겠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일이 일어나신 거죠? 결혼이라는. 아니, 그러니까 어릴 때는 누구나 빨리 친해지고 싶고 그런 거에 이렇게 무조건 사람하고 친해지면 반말을 쓰자 해서 반말을 쓰게 됐는데 근데 이게 나이가 들면서 인간관계가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또 제가 이제 저희 남편이 존댓말을 쓰자고 그랬거든요. 사귈 때부터. 그래서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는 그 남편을 만남 주기로 그 이후에 만난 사람들한테 말을 못 놓겠는 거예요. 예, 그래서 존댓말을 이렇게 계속 쓰고 있는데, 근데 저는 제가 존댓말이 사실 평상어이기 때문에 이게 반말과 크게 다르다고 느껴지지 않거든요. 근데 다른 분들이 이제 불편하다, 이제 좀 말 놓자라고 하지만 안 놓고 있습니다. 많은 변화 과정을 다 지켜보셨군요. 네, 이제 왜 저러지? 인간이 됐나? 나한테 반말 쓰라더니 막 이러면서. 그러셨군요. 그럼 꽤 오래된 인연인데 몇 년 알고 지낸 지 몇 년이 되신 해봐야 걸까요? 되는데. 그쵸. 비밀이야. 맞습니다. 비밀을 제가 발설한. 19살이거든요. 긴 그렇다면 다른 두 분과는 어떻게 친해지게 되신 걸까요? 한연희 시인하고는 제가 이제 시수업 같은 데를 갔다가 합평할 사람으로 왠지 되게 말을 잘하실 것 같아서 지금 모든 분을 픽해 오시거든요. 그래서 저랑 합평하실래요? 해가지고 합평 모임을 진짜 오랫동안 했어요. 그렇게 만나서 등단하고 나서까지도 합평 모임을 거의 7, 8년 동안 계속 해서 네, 그쵸. 16년도에 이제 등단하셨는데 제가 하고 이제 은지 16년도, 한연희 시인 16년도, 그리고 강혜빈 시인은 이제 문사라서 예, 저의 이제 지면 네. 관계가 있죠. 네. 거기도 16년도 해서 저를 주축으로 모였다고 할 수 있지만 그건 아니고 2016년도에 한 번 나왔다 사라진 책이 있거든요. 네. 그 문예지 당선 시집. 네네. 예, 그거 행사를 다니면서 저는 이제 놀러 갔죠. 네. 예, 그래갖고 자주 만나다 보니까는 예,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 당선 시집이 그 이후로는 나오지 않아서 예, 정말 희귀한 시기에 나온 친해지라고 만든 나온 책이었다. 딱 그때만 너희를 위해 친해지라고 나온. 네. 문혜지 당선 시집 너무 필요한데 왜 안 내주시죠? 왜냐면 다 그게- 찾아보기 어렵잖아요. 그게 그 당선된 데마다 허락을 받고 그쵸. 예, 좀 복잡한 것 같아요. 그렇게 일일이 하기가 예, 그래서 없어진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정말 회장님이 맞으세요. 왜 그동안 직함을 안 주셨던 거죠? 당연히 회장님이신 것 같은데. 직감이 필요하면 또 바로 줄 수 있는 게 저희의 유연합니다. 집의 유연합니다. 그렇다면 아까 그 은지 시인님께서 지은 시인님의 첫인상을 말씀해 주셨는데 은지 시인님도 첫 만남 때에 이름이 두 분이 정말 비슷해요. 맞아요. 지은 시인님도 은지 시인님의 첫인상이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얘는 어머? 아니 김은지 씨는 네. 몰래 먹는 약이 있나 봐요.
아니 그때부터 지금까지 늙지를 않았어. 아, 네. 너무 그래서 물론 아예 안 늙은 건 아니지만 아주 살짝 늙은 거 말고는 네. 거의 변한 게 없는데 그때도 이렇게 똘똘하고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다음엔 뭐 하지? 약간 이런 표정을 하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아, 그런 분들을 주로 픽해 오시는 걸까요? 저 사람하고 화평하면 좋겠다. 저 사람 똘망똘망하다. 이런 분들을 이렇게.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시군요. 다 이렇게 간택을 당하셨던 것이라니. 그렇고요. 다른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아까 말씀드리다 깜빡했던 얘기가 있는데 그 같이 분리수거 팀에서 썼던 비밀 시 중에서 이 팀 분리수거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은 시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 한 편씩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아까 그 질문이라고 생각해서 심장처럼 생긴 과일? 사실 그때는 시 쓸 생각이 없었는데 네. 그 단톡방에 올려야 되기 아. 때문에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서 이거는 진짜 볼 때마다 생각이 나요. 약간 끌어주고 으쌰으쌰 해주는 그런 기운들이 가장 도움을 많이 그때 혼자 막 씨름한 되는군요.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사실 제가 조금 어제 도착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집에 좀 큰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간 얘기를 들으니까 근데 요새 의학 기술이 엄청나서 다음날 퇴원을 한 얘기도 들어서 정신이 조금 없기는 했는데 그 와중에 그 과일을 보니까 그 과일을 이렇게 꼭 쥐고 싶더라고요. 뭐 마음이 좀 나아질 것 같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경황이 없고 또 이제 휴가 기간으로 생각하고 있는데도 시를 쓰게 해주는 게 엄청나게 강렬하게 기억이. 그때 모든 정황들이 네. 섞여 있군요. 두 가지 색이 섞여 있는 네, 맞아요. 익어가는. 네, 그렇군요. 저는 그러면은 제가 쓰지 않았을 텐데 주제로 주어져서 썼던 거는 꽃에 관련된 거 제가 이렇게 그런 서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단어들을 좀 쓰기 꺼려하거든요. 네, 근데 꽃이란 주제를 받아서 모조꽃이라는 결국 아니네. 모조꽃이라는 시를 쓴 거랑 그다음에 사진으로 시 쓰기를 할 때 사진으로 시 쓰기를 하자고 받은 날 그날 사진을 그 4편이었는데 4편을 그날 다 찍어버린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무한리필이라는 간판을 보고 그거를 찍어서 무한리필이라는 시를 썼거든요. 그래서 저 혼자 쓰면서 되게 4글자로 라인 맞추면서 네, 아주 많은 네 글자들이 잔뜩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혼자 이런 건 아무도 안 하겠지 라고 하면서 혼자 뿌듯해했던 네, 그런 것들이 비밀시 모임의 도움을 받은 시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도 지금 사실 저희가 아주 반 정도 질문을 한번 논아봤는데 시간이 끝났어요. 어쩌면 좋을까요? 그래도 정말 궁금한 몇 가지만 좀. 아니, 저희 무슨 얘기했다고 시간이 끝난 거죠? 아니, 두 분을 모시니까 이런 문제가 있네요. 너무 재밌어서 시간이 너무 빨리 갔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해오셨는데 여러 활동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을 꼽아주신다면 어떤 일이 있으셨을까요?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미래의 행사를 꼽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알찬 저희가 답변으로. 다가오는 네. 문학주간에 주제가 스피노프로 작가 스테이지에 참가하게 되었어요. 네. 근데 제가 100년 전의 시를 스피노프 해보면 어떨까 아이디어를 냈는데 지은 언니가 바로 그럼 100년 동안의 백석 어때? 해서 제목이 너무 떡 떨어진다 해서 진짜 빨리 마음이 착착착 맞아서 이거를 지원을 했는데 선정이 되어서 지금 시도 각자 원하는 백석의 시하고 또 써보고 싶은 것을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그 스테이지는 언제 몇 월에 올라오는 스테이지일까요? 9월 30일 날 네. 대학로에 있는 마로니에 공원에서 2시에 할 것 같아요. 정말 구체적이신데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이 아마 그 전에 저희 방송이 나갈 거라서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정말로 저희가 어쩌면 좋아요. 시낭도
그로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정말 여러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였는데 다음에 제가 두 분을 더 모시면서 분리수거의 다음 얘기를 더 들어보는 것으로 하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한 편씩 시를 요청을 드렸었는데 두 분이 꼽으신 시가 어떤 것인지 먼저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시 가져오셨나요? 네, 저희가 모자를 주제로 한 시를 읽어보려고 가져왔거든요. 네, 지은 시인님께서 먼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모자 속에 사는 사람. 모자 속에 사는 사람이 있다. 살다 살다 모자 속이라니. 좁거나 덥지는 않은지 어쩌다 들어가게 됐는지 알 수 없지만 그의 이름은 모자람이다. 모자 속에 들어가 모를 떼어 놓으면 그는 자라는 중이고 자를 떼어 놓으면 어떤 편견에도 모람? 이라며 비껴 나갈 수 있는데 그는 자신의 이름을 실현하려 모자 속으로 들어간 것일까? 나는 외출하기 위해 모자람 씨의 모자를 찾았다. 이 모자는 편하고 나에게 잘 어울리니까. 누군가 내 머리 위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전속력으로 뛰다가도 멈출 수 있으니까. 나는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모자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모자를 쓰고 모자 속으로 들어갔다. 모자는 생각보다 아늑하고 깊어서 나를 잘 숨길 수 있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좋은 날씨네요 인사했다. 좋은 것이 없다 해도 좋다고 생각하면 조금은 나아지니까 모자람 씨는 나를 잊고 외출했다. 이게 가로가 있잖아요. 모자 속에 사는 사람에서 모자 그 끝에 람에서 네. 모자 람이 되게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게 모자를 주제로 받았을 때 모자람이 떠오르더라고요. 뭐가 모자라서 모자람이 떠오르는데 모자람 속에 모자 속에 사는 사람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모자를 쓰고 사는 모자람 씨에 대한 시를 써보게 됐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은지 시인님은 어떤 시를 네, 준비하셨나요? 저는 나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못 본 척 지나갔다. 네, 한번 들려주세요. 짧은 일본 소설은 편지 봉투 같은 것에 들어있었다. 나는 전철에서 연두빛 소설을 꺼냈다. 소설은 얇았다. 동경하는 학교에 여름 모자를 만들어 쓰고 다닌 청년의 한 철이 들어있었다. 정말 바보 같은 짓이군. 웃음이 나왔다. 나 같은 바보가 또 있었다는 사실에. 도착역까지 여름. 롱패딩을 입고 있었지만. 네. 같은 시어로 네. 이런 다른 시가 나오는데 어떻게 쓰게 되셨을까요? 네, 여름 모자라는 소설이 일반적인 책의 물성이 아니라 이렇게 엽서에 들어 있었는데 그거를 가방에 계속 넣고 다니다가 꺼내서 읽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시를 쓰면서 되게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했던 이상한 일들? 그 AI라면 절대 하지 않을 비합리적인 뭐라 그러지? 좀 성질이 나오는 행동 같은 거라고 네.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조금 이상하게 행동했던 이불킥하고 싶은 일들이 다 시의 소재로 쓸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가 모른 척하고 지나간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왜 그랬지라는 후회 때문이겠지만 자꾸 생각이 났었어요. 근데 이 소설을 읽다 보니까 되게 바보 같은 짓을 했던 게 마음에 든다. 그런 기분을 시로 쓰고 싶다 이렇게 됐었던 것 같아요. 정말 신기하네요. 같은 단어 시제를 받고도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뻗쳐나가는 생각이. 그럼 그 시를 서로 교환해서 이렇게 썼어? 라고 얘기도 나눠보면 네네네. 그 시간이
잘 그려지고 이런 동인이라면 나도 도전 뭐 이럴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지금 어떤 동인 활동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앞으로 그런 조직을 한번 만들어 볼까? 네. 모임을 만들어 볼까 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네. 그분들에게 한번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저는 하나 있어요. 어떤 걸까요? 원래 조금 조언 같은 거를 하지 않는 편으로 살고 싶지만 하나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오래 활동을 해보니까 서로의 시에 대해서 진심 어린 감상을 말할 일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좋아하는 시를 쓰는 사람이랑 동인을 하는 게 그 시가 안 좋은데 좋다는 말을 하는 거는 사실 힘들잖아요. 네. 근데 분리수거는 시를 이제 서로 좀 봐달라고 올리면 거의 추천사처럼 서로 얘기해줘요. 어떻게 읽었고 어디가 좋았고 정말 대단해. 근데 그게 거침이 없고 진심이 좀 느껴지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인연이 닿아서 적당히 그 시 세계를 좋아하는 사람과 동인을 한다? 조금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가장 어려운 첫 단추가 이것이다라고 알려주셨지만 어려운 일이네요. 이렇게 마음이 잘 맞고 시도 진심으로 좋아할 수 있는 분들과 함께 모임을 만드는 것이 그 단톡방이 보물창고 같겠어요. 딱 열었을 때 추천사가 쏟아져 나올 수 있고 맞아요. 이걸 진심으로 읽어줄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니까 근데 정말 그 약간 그 폭주에서 막 칭찬하는 기간이 신기하게 4명이 조금 달라요. 좀 다른 결로 칭찬을 아니 제가 이제 막 칭찬하고 싶은 기간에 다른 분들이 조금 잠잠하고 갑자기 막 혜빈 시인이 제가 밤새 읽었어요 막 이러면서 또 막 길게 남겨주면은 좀 바빠 보이던 연희 언니도 막 또 잘 읽었다 한마디 꼭 하고 싶다 이러면서 남겨주시고 언니는 항상 느슨한 주기를 그러니까 이게 좀 신기하게 패턴이 네. 아니 지금 숨어있는 회장님을 오늘 발견한 것만으로도 많은 분리수거 그 동인의 팬분들께서도 오늘 큰 비밀을 알게 되신 것 같아요. 저도 하나 네네. 오래 동인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 침묵하지 않는다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침묵하지 않는다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는 뭐 이렇게 낭독회라던가 아니면 뭐 정말 간혹 누구의 생일 모임도 별로 안 하는데 뭐 마침 맞아서 모였는데 생일이네 그럼 축하 이런 식으로 하지 뭐 이거 해서 만나고 저거 해서 만나고 잘 그렇게 그러니까 사적으로 자주 만나지는 않거든요. 그게 아무래도 서로 거리가 서로 멀고 그리고 이렇게 낭독회가 있어서 계획하기 위해서 모이게 되는 거면은 꼭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꼭 나올 수밖에 없는 모임만 하는 거죠. 이게 되게 장기적으로 모임이 가게 하는 되게 중요한 요소일 것 같아요. 일상도 지키면서 이 모임을 건강하게 가져가려면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소감을 한번 들어보고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그러면 간단한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운로드 받아서 계속 청취하는 방송 세상에 소리에 이렇게 훌륭하십니다. 직접 출연해서 또 같이 얘기 나눈 게 너무 영광이고 제가 나온 방송은 너무 신기하고 하니까 여러 번 듣게 되다가 이제 아예 안 듣게 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건 또 올라오면 재밌으니까 지금 집에 갈 때 엄청 기대를 하면서 볼 것 같고요.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듣고 계시는 분들도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네. 집에 누워있다가 이렇게 시 얘기를 할 수 있는 곳에 나올 수 있어서 무척 재미있었고요. 네. 그래서 참 책을 내서 이런 경로로 독자분들을 만날 수 있는 것도 되게 커다란 행운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의 시집을 누워서 꼭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분 시님 오늘 특별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 788회 2부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곳곳에 가닿을 문학의 소리를 상상하며 마칩니다. 저는 오다영이었습니다. 나무 향기가 좋아
라디오 문장의 소리